안녕하세요. 10월도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투자는 잘 돼 가시나요? 지금 시장을 보면 해외 투자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같이 미국 시장은 신고가입니다. 기업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잘 나오면 잘 반영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장을 보면 약간 양상이 다른 듯 느낌이 들어요. 코스피가 6월 중에 고점을 찍고 지금 계속 내리막이죠. 10월은 다시 3,000포인트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그러면 특별히 나쁘냐? 뭐 그렇게 보면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시클리컬 제조업도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올해 우리나라 증시에 유독 많이 나오는 단어가 피크아웃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면 이미 선반영됐고 거기에 피크아웃까지 맞아서 호실적 발표 후에 주가 쭉 빼는 게 요즘 유행이죠. 올해 투자 성적은 사람마다 엄청 크게 차이가 날 거예요. 연초 이후에 중소형주 강세가 강하게 펼쳐졌었고 신재생, 메타버스, NFT 같은 테마도 종목별로 굉장히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2020년과 달리 2021년 투자 성과는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이 차이가 크더라도 이런 생각은 공통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진짜 피크아웃 했는가? 지금이라도 팔고 수익을 챙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겠죠. 사실 오르내리는 시장을 보면 매도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럴듯하게 뭐 침체가 본격화되기 전에 팔자, 이자율이 올라가서 임계치가 넘기 시작하면 부담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게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죠. 정확히 날짜까지 알면 저도 그 날짜 전에 싹 다 팔고 날짜 지나서 다시 사고 싶고 뭐 당연히 그런 거죠. 투자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팽창하고 화폐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지부진하든 흔들리든 상관없이 시장에 남아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철학을 지키면서 투자를 지속하는 게 장기적으로 부를 쌓아 나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어도 항상 시장이 흔들리면 멘탈과 다짐도 같이 흔들리게 되죠. 저 또한 나름 신경 써서 분산된 포트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트를 운용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지금 하는 투자가 맞나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제 투자를 돌아보고 기록을 남기는 측면에서 가볍게 그 가입자 게시판에 월마다 포트폴리오 운용에 대한 생각을 영상으로 남기는데 10월이 마무리됐으니 가입자 게시판에 10월 포트 운용에서 어떤 특이점이 있었고 향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가입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진짜 수십 년 시장에 있으면서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하신 분들 말고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조금 긍정적으로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지배하는 마법의 단어가 피크아웃이랑 선반영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피크아웃과 선반영으로 투자 가치가 없는지, 내가 가진 종목들이 피크아웃이랑 선반영으로 투자 가치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아주 자세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가 직접 지침을 써놨습니다. 이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요. 피크아웃이든 선반영이든 우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이 바로 매도 시점인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불안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경기 순환주 매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피크아웃 이런 얘기하면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이라고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리고 마침 우리나라 시클리컬 주식들이 업황이 좋고 실적이 발표됐는데도 주가는 바로 피크아웃 빔을 완전히 때려맞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장 종특이라 한국 시장은 답이 없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피터 린치 책을 보면 이게 한국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도 경기 순환주는 아주 까다롭다고 써놓으면서 방위 사업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반영과 피크아웃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 순환을 멀리 내다보는 투자자가 그 사람들이 매도 행렬에 몰려들기 전에 일찌감치 팔아버리기 시작해서 주가가 무려 50%가 하락했다고 피터 린치가 예를 들어놨는데요. 우리가 자주 보는 광경이죠. 멀리 보고 선점하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이미 선반영했고 업황은 앞으로 피크아웃 할 거라고 판단하고 주식을 집어 던져서 이익은 증가하는데도 주식이 폭락한 경우예요. 현재 우리나라 또한 철강, 화학, 신재생, 반도체 같은 산업이
굉장히 호황이고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피크아웃 하고 있죠. 주식 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경기 순환주가 특히 어려운 이유는 당장의 실적이나 회사 자체를 보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실적이 좋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증서열 등의 이슈로 시장 정점을 지날 것 같다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정점을 보고 무섭게 올랐던 주가들이 정점을 지나는 현상, 즉 피크아웃을 예상하고 무섭게 팔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업황이 어느 사이클에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야 현재 투자 위치를 판단하고 진퇴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터 린치 책에서도 경기 순환주를 이야기할 때 보유의 관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좀 잘 읽어보시면 뉘앙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에 따라 초반에 진입하면 몇 배를 수익 낼 수 있지만 정점에 진입하면 몇 년간 반토막 이상도 날 수 있는 분야라 이거는 장기 투자가 유효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시클리컬이 왜 이런 특성을 지니는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 따로 가입자 영상으로 간단한 원리 등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린치는 경기 순환의 끝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이런 경기 순환주의 최적 매도 시점은 어떤 일이 잘못되기 시작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거나 재고가 쌓이거나 원가는 상승하는데 판가를 전이시키지 못하고 이익이 쪼그라들거나 경쟁이 심화되는 조짐이 있거나 이런 게 다 사인이 될 수 있어요. 뭐 수주받는 업체들은 수주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이 시클리컬 잘 하시는 분들이 업황과 원자재 가격 체크, 제품 가격 변동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변화가 업황 변곡점의 그 시초가 될 수 있으니 보는 건데 이쪽은 인사이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피터 린치는 그 재고 자산을 민감하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특히 고객사 재고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말이죠. 현재 철강의 경우 중국 탄소 절감 같은 문제가 맞물리면서 비용이 낮아졌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스프레드 확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원가가 밀어올리는 가격 인상, 이게 어렵다는 것에 집중해서 피크아웃을 말하고 있죠. 린치가 까다롭다고 한 것처럼 만약 시클리컬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이익보다는 이런 산업의 움직임이 과연 정점 근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한참 남은 것인지 멀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인사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끌어왔는지를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런 시클리컬을 극히 일부만 포함하는 이유도 저한테 이런 인사이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바로 뒤에 말씀드릴 성장주 투자가 저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에게 성공 확률이 더 높은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인사이트란 말이 되게 멋있기도 하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들어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뭔가 명확한 지침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생각을 확장시키고 경험을 접목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 이 전체가 필요한데 아무리 투자가 미래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해도 이 인사이트는 내가 투자에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보유가 가능하고 기업과 과실을 나누면서 내 부도 같이 쌓을 수 있는 성장주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광은 하지만 성장주라고 투자가 전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보셨겠지만 성장이 나와도 컨센보다 못 나오면 하루에 10%씩 빠지는 것은 부지기수고 성장주로 멀티플을 평가받고 있는데 매출이든 이익이든 성장이 조금이라도 꺾이면 시장이 잔혹하게 돌아서 버리고 주가는 수십 프로씩 초단기에 빠져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죠. 가장 가깝게는 LG생활건강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폭락이 있었고요. 다만 성장주는 그래도 투자자가 기업을 중심으로 스터디하면 여러 가지 단초를 찾아서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장주를 사서 수익이 폭발할 때는 EPS 성장과 멀티플 리레이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장이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투자자들이 성장주를 매수하는 것이고요. 그럼 거꾸로 성장주를 매도해야 하는 시점은 시장이 흔들리고 무섭고 남들이 팔 때가 아니고 그 EPS 성장이 멀티플 리레이팅을 정당화시키고도 남을 정도로 고속 성장이 나오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때 혹은 그게 꺾였을 때겠죠. 올라갈 때 EPS 성장에 프리미엄을 줘서 멀티플까지 리레이팅을 시켰으니 성장이 꺾인다면, 그러니까 성장이 피크아웃 된다면 EPS 내려오는 것에 더해서 멀티플을 감소시킬 테니까요. 린치가 말한 가장 확실한 매도 시점은 성장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때라고 합니다. 정말 동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갭, 그러니까 의류회사 갭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갭이 신규 매장 설립을 중단하고 기존 매장들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며 새로운 경쟁자에게 위협을 받는다면 매도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책에. 이게 굉장히 정량적이지 못하고 정성적인 말인데도 소비재 주식의 이 말을 투영해 보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어떤 주식이 신규 시장에 진출한다고 리레이팅을 받고 기대감이 컸는데 그 시장에서 이 회사가 더 이상 고속 성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포화 상태라면, 그리고 더 좋은 가격 경쟁력과 마케팅으로 무장한 후발주자가 이 회사를 위협한다면 투자자들은 행복 회로를 더 이상 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은 성장주의 경우에 명백하게 바로 다음 분기 혹은 다다음 분기 숫자로 나오는 편입니다.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거나 시장의 높아진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거나 매출이 늘어나도 그게 무리하게 늘린 영업망에 기반하거나 기대를 많이 하고 런칭한 브랜드의 매출이 별로거나 회사의 번지르르한 IR과는 별개로 매 분기 성장이 낮아지고 있는데 PER은 미래 높은 성장을 가정해서 이미 리레이팅 크게 되어서 괴리감이 있는 상태거나, 이런 것들은 사업보고서를 시계열로만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어도 이 기업을 매도하면 더 오를 것 같은 두려움과 다른 좋은 종목을 찾지 못할 것 같은 걱정, 그리고 내년에는 이 회사가 그냥 잘 될 거라는 막연한 낙관 때문에 이런 명백한 신호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 자산이 정말 비루하기 이를 것 없던 시절, 지금도 비루하지만 예전에 더 비루하기가 이를 것 없던 시절 스텝업을 하게 해준 성공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 실패 사례와도 맞물려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외면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려온 다음에 팔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뭐 가입자 게시판이든 아니면 전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튼 지금 한국 시장이 흔들리고 지지부진하고 대형주들이 꼬라박는다고 단순히 불안한 마음에 매도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피터 린치가 알려준 여러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내 생각을 좀 좁혀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터 린치가 책에서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매수 시점을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매도 시점도 생각하게 되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먼저 우리가 주식을 매입한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그 주식과 작별해야 하는 시점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피터 린치가 얘기를 했는데, 불안하다고 파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그 무지성 존버도 답이 아닙니다. 주말 동안 우리 포인트가 흔들렸는지, 우리 투자 포인트가 흔들렸는지, 뭐 시클리컬 투자하신 분들은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 판단이 맞는 것인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확인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당연히 주식을 사면 안 되겠지만, 주식을 이미 사고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피터 린치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겠죠. 주말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굉장히 쉬우니까 금방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